일단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실습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일단 뭐 영상에 대한 컨셉은 대강 파악을 하셨으니까 실습을 하시다가 안 되면은 단상 스튜디오로 오세요. 아무 때나 1대1 지도가 시간 되는 대로 시간만 되면 가능하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수업이고, 저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전해드릴게요. 혹시 작품 만드신 분 있어요? 작품 만드신 분이 있으면 마지막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그 영상을 올리시거나 USB에 담아서 오시면 그 자리에서 같이 보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좀 파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포스터 프로덕션 과정이죠. 지금은 다 이렇게 믹싱이 돼서 되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고전적인 영상 제작 과정은 마지막에 편집하고 CG, 원고 작성, 음악 믹싱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PC에서 작업을 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제 녹음실이나 종합 편집실로 가면은 마지막 일본말로 시야기를 해주는 게 종합 편집이라고 해요. 어디서 내가 했더라도 오디오가 튄다거나 컬러가 튄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 종편실로 가면은 다 해갖고 해주고 맞는 음악, 그래픽, 글자도 다 맞춰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출품할 작품을 하려고 그러면 내 PC에서 완성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자꾸 라프하게 좀 튀더라도 마지막 종편실에 가서 돈을 좀 주면은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이런 전문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종합 편집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성우 녹음도 하고, 물론 AI로 녹음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내 목소리를 갖고 직접 감성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기계적인 소리 말고 그러려면 종편실이나 녹음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은 그 촬영한 영상을 클립이라고 하죠. 영상 클립을 여러 사람이 촬영하면은 메인 편집자한테 넘겨줘야 돼요. 저희가 촬영할 때는 항상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찍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각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는 정면에서, 이 B는 이쪽 사이드에서, C는 이쪽 사이드에서 동시에 그 상황을 찍어서 그걸 같이 모아서 같이 편집을 해야만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경우 옛날에는 여기서 찍고 여기 가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고 저기 가서 한번 더 하라 그러고 그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멀티 카메라라고 동시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뷰, 모니터링을 하면서 프리뷰 노트를 작성을 하고, 건드린 거, 어디 가려진 거, 잡아놓는 클립은 다 빼버리겠죠. 사용 가능한 클립만 모은 거를 OK 컷이라고 보통 이렇게. OK 컷을 다 모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뺀 클립은 혹시 갖고 있으면 그게 중요한 오디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영상은 흔들려더라도. 그럼 그 오디오만 나도 빼서 내 영상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 OK 컷이라는 이야기는 오디오나 비디오나 내가 쓸만한 정보가 있는 걸 OK 컷이라고 해요. 내가 다 버리고 편집하다 보니까 내가 버린 카트 중에서 중요한 소리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럼 그걸 다시 꺼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제외된 클립은 따로 완성돼서 납품하기 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 프리뷰 노트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AI가 다 녹음되면 다 저기 해주잖아요. 딕테이션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내가 10분 동안에 작가와 인터뷰를 했고 10분에서 30분까지 작품을 찍었고 30분에서 40분까지 갤러리 내부 풀샷을 찍었고 인터뷰를 했다. 40분에서 50분까지는 거리 접견과 그 주변을 찍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찍은 순서대로 정리해 갖고 내용하는 걸 프리뷰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제로 시작해서 1분 30초까지는 작가가 잡담을 나눴다. 근데 1분 30초에서 2분 40초까지는 제작 의도를 이야기했다. 2분 45초에서 3분 15초까지는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3분 15초부터 6분 10초까지는 작품 A에 대한 설명을 했다. 6분 10초에서 9분까지는 제작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프리뷰 노트예요. 편집할 때 이렇게 놓으면은 3시간 걸릴 걸 30분 해치울 수가 있어요. 왜? 영상을 막 빨리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초 단위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 몇 초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 양이 많을 때는 이걸 꼭 해놔야 돼요. 그래야 편집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뷰 노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 것이 편집 콘티입니다. 편집 구성안. 그럼 아까는 찍은 순서대로 가지만 내가 구성을 처음에는 시간, 장소를 소개하고 타이틀 넣고 작품 소개한 다음에 작가와 관계 인터뷰를 넣고 또 작품 소개하겠다라고 구성을 했어. 이렇게 편집을 하겠다는 컨티뉴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항목마다 우리가 첫 시간에 GPT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 배우 4분 30초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제로부터 12초까지는 길거리에서 쭉 건물 간판으로 표현하는 걸 넣겠다. 그 다음 장면은 갤러리 내부를 쭉 트래킹하는 걸 넣겠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전체 풀샷이 아니고 타이틀 들어간 작품을 하나씩 넣겠다. 작품을 몇 개 보여주다가 작가 인터뷰를 넣겠다. 작가 인터뷰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인터뷰한 내용에 관련된 작품을 인서팅하겠다. 이렇게 전체 구성을 짜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장 고전적인 전시장 촬영 때 간판 주고 전체 풍경 주고 작품 주고 인터뷰 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작품을 인서팅해 주고 거기다 또 몇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이렇게 구성안을 짜놓고 편집할 때 대강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3분 30초는 12초는 인트로다, 25초까지 타이틀이다, 2분까지는 작품 소개하고 2분 45초까지는 인터뷰를 하고 나머지 작품을 보여주면서 4분 30초에 끝을 내겠다. 4분 30초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일종의 편집 콘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음과 음악과 타이틀과 내레이션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그 편집 콘티를 만들 때는 찍은 순서대로 촬영한 순서대로 편집하는 건 아니다. 아이템이 얼마나 매력 있느냐,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출하느냐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편집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추리 기법으로 궁금하게 만들어. 이 카드 붙이면 그 다음에 저 작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작가 인터뷰하고 작가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엮어서 추리 기법으로 들어가줘야지 사람이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 다음에 그 콘티에는 아까 말한 편집 콘티에는 이런 것도 넣어야 돼요. 자막의 위치, 자막은 어디, 원고는 뭐, 음악은 어떻게 간다. 그 위치나 자리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는 자막이 뭐가 들어가고 음악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걸 다 표시를 해주면은 편집을 할 때 쉽고 이제 요게 있으면은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현장을 가도 돼. 그러니까 연출, 편집, 촬영이 다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가상으로 만든다. 가상을 만들고 찍으면은 내 영화 감독이 시사회장에 머리는 가 있지만 몸은 촬영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촬영하면서 벌써 영상을 자기가 구상을 해야 되고 그 구상하에서 촬영을 해나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구성안과 촬영 콘티, 편집 콘티가 다 이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그 단위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순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성적으로 편집하는 거, 하나는 드라이하게 팩트 위주로 하는 거. 기자는 팩트 위주로 하는 거. 원고를 작성을 해놓고 거기다 기자가 녹음을 해놓고 거기다가 자막까지도 넣어놓고 거기다가 막 영상을 맞춰 나가는 그 정보 위주의 영상, 브루가 지금 그런 식이에요. 텍스트 놓고 그게 맞춰 영상을 입혀나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영상, 인간 극장이라든가 뭐 그런 감성적인 다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구성안에 따라서 영상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나레이션이나 음악은 나중이야. 영상을 갖고 내가 내 감성을 끌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는 항상 여기는 이런 나레이션을 보면 좋겠네. 여기는 이런 음악을 깔면 이 영상이랑 어울리겠네. 그래, 이 자막을 넣기니까 이 사람을 약간 오른쪽으로 밀쳐서 자꾸 여기다가 자막을 넣어야지. 그걸 하면서 쭉 그 영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필리적인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기자 리포트와 다큐멘터리나 그런 그 감성적인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기본이에요. 풀샷 보고, 자, 설정샷 주고,
그 다음에 와이드 샷에서 미디엄 샷 주고 클로즈업 주고 빅클로즈업 주고 다시 빠져나와서 웨스트 샷 주고 다시 재설정하고 편집의 기본 순서인데 이것을 강하게 가려면 첫 카트를 내가 클로즈업으로 가도 된다고 그랬죠. 첫 카트에서 강한 눈빛을 주고 그 다음에 다리 뻗으니까 이게 연역법이나 기납법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처음에 강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성은 다 다르지. 이거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뿐이지 이건 이대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조되게 주변 이야기에서 핵심으로 디테일로 그러니까 가편집이라는 아까 이야기는 일단은 자막이나 이것을 가지고 카트로 먼저 영상 흐름을 이어가라. 내 감성을 그러니까 카트 편집 영상만 갖고 이야기를 한번 봐. 거기다가 더해서 자막을 추가하고 음악을 넣고 나레이션 넣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항상 촬영을 할 때는 가능하면 자막, 음악을 안 쓰고 영상만 갖고 영상과 현장음만 갖고 편집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영상 자막이랍니다. 우리 고성식 씨하고 자막은 뭐 드라마나 영화는 여기 자막이 없어요. 그 영상 문법으로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객으로 하여금 충분히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없는데 이제 이 뉴스가 제일 자막이 많죠. 그 프로그램 자막 많죠. 교양 발표 예능도 자막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의 장르에 따라서 자막도 그 용도가 다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자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막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겠죠.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 출연자가 누군가, 그 인물이 뭐 교수냐, 학생이냐, 뭐 연구자냐,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장소가 어딘지, 외국인 출연자가 인터뷰하면 그 내용을 또 번역을 해줘야 될 것이고, 청각장애인용을 위해서 딕테이션 해주잖아요. 대사자막. 노래 가사를 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가사가 안 되면 가사를 해줘야 되고, 외국 영화 대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용어를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용어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퀴즈 Q&A를 집어넣어요. 뉴스 같은 건 헤드라인, 미다시 잡아야 되죠. 그다음에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냐, 리포트 내용이 뭔지, 인터뷰 내용이 뭔지, 인터뷰를 줄줄이 하더라도 다 요약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제작 스태프, 마지막에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누가 여기에 판매를 했다, 뭐 판매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방송 자막이 갖는 정보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오디오를 보완한다, 오디오를 대체한다. 인터뷰 내용이 잘 안 들려, 머뭇거리고 말이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야. 그런 경우는 대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사를 하는데 막 소음이 엄청 많아서 대사가 잘 안 들려. 그러면 대사 자막을 쳐줘서 그거를 정보를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음성 변조하잖아. 우리가 불러 해갖고 이제 모자이크 해갖고 이제 범인이나 뭐 그런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될 때, 그때는 자막으로 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투리를 많이 했는데 사투리 느낌은 아주 좋은데 내용이 파악이 안 돼. 그럼 사투리 자막으로 보완해줘야 돼. 그다음에 말을 뭐 정원토원하거나 뭐 반복되거나 막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그 내용 자체를 딱 줄여서 요약을 딱딱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어휘를 잘못 써. 비표준어를 쓰거나 비속어를 쓰거나 아니 문어체를 쓰거나 해서 못 알아듣겠어. 옛날 할아버지 인터뷰하고는 그 옛날 투의 말을 쓰잖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용어를 해설하거나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뭔 말을 생략을 해. 지금 가는 길이야 기다려 뭐 그랬다. 그러면 그 앞에 지대 가로를 쳐줍니다. 이 지대 가는 길을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가로를 쳐갖고 인터뷰의 내용을 보완을 한다.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잘 들리지만 강조를 하려면 자막을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막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중으로 장치를 해두는 강조 효과가 되죠. 상황 설명이라는 영화에서 질문이라는 거죠. 영상언어 자체가 또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 의미가 모호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영상의 위치에 따라서 그 뜻이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그 영상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는 그 상황을 내가 영상으로 다 표현을 못했어. 그럴 경우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잖아. 지금
두 자매가 뭐 먹을 것을 구하러 어디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영상을 찍으면 그게 잘 안 표현돼. 내가 찍었는데 두 자매가 어슬렁어슬렁 가는데 뭘 하러 가는지 모르면은 자막으로 쳐주는 거예요. 두 자매가 배가 고파서 가게 구걸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막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근데 그것이 너무 자의적이거나 경강구에 끌어다 붙이는 그러되면 안 된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자막.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막을 갖고 왜곡을 시키는 수가 있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 돼요. 자막을 통해서 시간 추격과 시간 편집한다. 어느 날 상황이 막 벌어져서 그 다음에 설정샷을 딱 줘서 아침 풍경이 나서 그러면 이틀 후 아침.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시간을 설명해주고 시간이 축약이 돼서 이틀이 지나갔다. 그럼 어떤 풀샷에다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지금 연출자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 처음에는 자막을 통해서 발음을 하기 시작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그거 편집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라고 이야기 출연자끼리 그러면은 자막이 딱 나와 이거 편집 안 할 건데요 라고 연출자가 자막으로 딱 치는 거야. 연출자가 영상에 발음하는 거야. 두 번째는 연출자가 카메라에 뒤에 있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 요소로 등장하는 거야. 재석이하고 수근이하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쳐. 그럼 거기다 연출자가 괴로워하는 재석, 혼자 당하지 않은 신이 나는 수건 하면서 제가 직접 연출자가 개입해버린다. 그 상황에.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자막을 통해서 어른들이 막 놀고 있어. 개그맨들이. 뭐 저처럼은 어른들을 보세요. 영탄적으로 공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스토리텔러로서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직접 발언함으로 인해서 연출자가 뒷광대거나 앞광대의 상황에 개입을 할 수 있다. 자막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나영석 같은 경우는 직접 나와버리잖아. PD가. 그렇지? 나와서 직접 막 출연자를 돌아.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 없잖아. 영상 원고라는 게 바리에이션이죠. 네, 음악. 이게 우리가 브로그 같은 데서 영상 텍스트를 칠 때 나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선에서 한번 분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쓰는 글은 글이 아니고 소리다. 우리는 소리를 쓰는 거지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구어체로 써라. 영상에서는 다 구어체로 써야 된다. 그 내레이션은 영상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 영상을 염두에 두면서 글을 써야 돼. 소리를 써야 돼. 네? 그 다음에 그 나레이터가 젊은 사람이나 늙은 나이 든 사람이나 노인이냐에 따라서 나레이터의 특성에 맞게끔 글을 작성해야 되고 듣는 대상자, 시청자가 어린애냐 노인이냐 뭐 외국인이냐 거기 다 맞춰갖고 글을 써야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레이션을 할 것인지 그 내레이션은 어떤 사람이 들을 것인지 다 염두에 두고 말투를 글로 만들어. 그 다음에 영상보다 먼저 말을 하지 말고 영상을 조금 본 다음에 2, 3초나 5초 지난 다음에 나레이션을 시작하라. 항상 영상 선행을 하는 게 좋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럼 영상의 앞뒤 부분에 너무 말을 바투하지 말고 앞뒤를 여유를 두어놔라. 앞뒤에. 응? 여유 있게. 그 다음에 너무 주저리 하지 말고 하다가 조금 쉬어. 시청자도 좀 쉬어야 돼요.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한번 보고 영상을 보고 감상할 시간을 주고 또 이야기하고 또 보고 감상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리듬컬하게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소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인터뷰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보완해서 분위기를 음악으로 주고 그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나레이션으로 보완이 들어간다. 원래 영상의 기본 순서는 이게 맞아요. 지금 거꾸로 돼서 보도처럼 기자가
글자 다 써서 거기에 맞춰 영상을 이어붙이더라고. 그럼 감동을 만들 수가 없어. 그냥 정보의 전달이야. 가능하면은 나레이션을 자제를 하라. 해설이 화면을 앞서서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자 지금 누구누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는 유도할 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영상이 항상 웃습니다. 그 영상과 현장으로 다 알 수 있는 거를 중계방송하듯이 없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저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그건 내레이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영상과 현장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내레이션을 치지 말라는 이야기야. 가능하면 영상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야. 현장으로. 그래서 현장음이 제일 중요해. 현장음을 가능하면 살려라. 현장음만 갖고도 내용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편집을 할 때는 영상을 편집하지 말고 소리를 편집해보다 보면 이야기가 다 전달이 돼요. 소리를 편집하라. 동어 반복하지 마라. 하나만한 이야기는 내가 쓰면 동어 반복은 내가 쥐약이다라고 썼다가 너무 강해서 뺐는데 진짜 동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모든 현장을 안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아는 건 아니야. 내가 안다고 시청자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간결체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중문을 쓰지 말고 간결 딱딱딱 나눴어요. 일사료나 감상적인 노트는 절대 감상적으로 썼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감동을 하는 게 아니야. 나레이션은 드라이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줘. 그 글을 갖고 감동을 끌어내려고 해도 안 돼. 간결하게 주고 그 상황은 영상과 인터뷰 현장으로 우리가 감동을 끌어내려고 해야 된다. 나레이션은 드라이하게 인터뷰에서 감동을. 시점이 좋아. 1인칭 갔다가 3인 나는 어쩌고저쩌고 갔다가 그는 어쩌고저쩌고 막 인칭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특별한 장치가 아기 전에 나는 하고 시작되든가 너는 이래서 이래서 너는 하든가. 보통 1인칭하고 3인칭은 많이 쓰죠. 객관적인 3인칭으로. 그는 그래서 그렇게 그 인칭이 정확해야 돼.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모든 글에서 마찬가지예요. 영상은 특히 그래요. 음악 줄줄 깔지 말라고 그랬죠. 음악 줄줄 까는 음악은 소음이다. 그냥 현장과 무음, 사일런트로 가다가 적당하게 음악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감동이 배가 되겠네. 이게 음악을 넣으면 적당하겠네 할 때 짧게 그 부분만 넣고 바로 빼줘야 돼. 그래서 긴 음악보다는 약간 코드성 뮤직이나 그런 짤막짤막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코드성 뮤직이 좋고 그 다음에 하원 사이즈가 큰 푸샷에서 음악을 약하게 넣었다가 클로즈업 때는 볼륨을 쫙 올려줘야 돼. 그 볼륨도 음악 그런 식으로 소리 크기까지 조절해야 되고 이 사일런트가 엄청난 음악의 역할을 해요. 이 사일런트를 활용을 잘하세요. 소리가 막 들리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딴짓하다가도 쳐다봐.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그때 긴장을 주고 그때 포인트를 찍어주고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아까 말한 그 종편실에 가면은 색 보정해주고 믹싱 해주고 효과 삽입각을 넣고 빼주고 다 해줘요. 특수효과도 넣어주고 그 그래픽 자막 다 예쁘게 해주니까 마지막에 내가 뭘 출품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한번 한 20-30만 원 정도 주고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 전문가들이 며칠 전에 이것만 했던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이걸 준비해서 보니까 여기를 맞춰서 영상 제작을 해라.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내가 만든 영상 클립 안에, 영상 프로그램 안에 분명히 전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이나 드라마나 뭐나 끌고 갈 때 이걸 끌고 가는 힘이 뭔가, 누가 끌고 가는가, 어떤 주제가 끌고 가는가, 어떤 사물이 끌고 가는가. 항상 중심되는 축이 있어야 돼. 이 영상을 끌고 가는 거. 100% 안 세게. 장면마다 새로운 걸 하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영상. 그 다음에 각 장면마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많으면 영상 클립이 길어지고, 정보가 작으면 클립을 줄이는 거예요. 영상은 편집은 길이와 순서라고 그랬잖아.
순서, 길이는 그때 정보의 양과 감정, 감성의 흐름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없어되는 장면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흥미가 있는가,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는가 그런 등등을 갖고 심사위원들이 영상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영상을 만들 때 이걸 염두에 두면은 심사할 때 통과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심사 기준이다. 인터뷰 해설이 어떤 정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해설자가 꼭 필요 없는데도 해설을 넣은 건지, 그 자리에 해설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필요 없는데도 인터뷰 해설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음악이 효과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스트롱 스타트와 마지막 영혼, 처음에 스트롱 스타트가 되어 있는가, 강한 후임적으로 영상을 끌어당기는가, 한 10초, 15초 안에 그냥 딱 끌어들여서 저게 뭐지 하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스트롱 스타트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울지는 않더라도 잠시 생각에 잠기게끔 마지막 엔딩을 줘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게 영상의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구성과 포인트. 자, 그래서 다음 3월 1일 날 당산에 올 때는 가능하면 5분 정도, 그게 어떤 중요한 다큐멘터리나 인간 생리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가족을 찍든지 손주를 찍든지 자연을 찍든지 눈을 찍든지 뭐라도 하나 찍어서 어떤 편집 툴이라도 얹어서 한번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봐서 와인을 내가 하나 준비를 할게. 박스 와인 하나에서 뱅쇼를 하나 만들어 놓든지 와인을 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도 나누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앞으로 영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AI를 갖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들에도 그날 와서 마지막 본래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졸업할 때 가운을 다 입혔어요. 집에 우리 집에 가운이 있어. 집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운을 다 입혀서 파티를 멋지게 했거든.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강서로 있으니까 그 가운을 못 쓰는데 아마 조금 더 상황이 되면은 그 가운을 다시 세탁해서 쓰려고 해요. 빨리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질문 받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요거 잠깐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이제 수료 작품을 영상을 봅시다. 지금 조명에 렉이 걸린 것 같아요. 잠깐 오리지널을 들어봅시다. 수료 작품을 내라고 했더니 수료 작품 내는 과정을 보냈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연습 패턴을 쓰면 차라리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영상 촬영도 많이 안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수업도 들었고 또 영상 촬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찍고 나면 쓸 사람도 없고 쓸 사람도 있어서 편집을 하면 그때도 막막한 거예요. 막상 편집하고 보면 재미도 없고요. 또 도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는 5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사장님께서 주셨던 조언에서 그 얘기를 알았어요. 저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저를 한번 찍어보려고 모시아를 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촬영하는 저는 괜찮았는데 제가 촬영을 다 한다 생각하니까 심적인 부담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부담감을 넘어서면 수련을 할 것이고 부담감을 넘어서면 앞으로는 다시는 영상 수업 못 듣겠구나. 하지만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수업 대상을 주셔서 저한테 시간을 꼭 야, 6년 전이네 이게. 회사에서 남편이랑 같이 배웠는데 남편은 제출 못하고 남편이 이대형이야. 둘이 이야기하는 오빠가 그게 남편이야. 남편이랑 둘이 배우는데 부인만 제출했어. 아,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이대형이 남편이야. 피아니스트고 둘이 음악가인데 남편은 성악가고 부인은 피아니스트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라도 영상을 찍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뭐라도 찍어서 왜냐면은 다른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고 그냥 대단하신 분이지만 영상에 있어서는 저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 모두가 다 초보자고 다 유치원생들인데 뭐라도 찍어서 일주일 동안에 뭐라도 한번 뭐 많이 편집이 안 되면은 그냥 영상 찍은 것도 갖고 와도 돼요. 그래서 뭐 영상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해봤는데 내가 내 영상에 대해서는 뭐 이런 생각이다라는 거를 지금 시간이 오늘 너무 일찍 끝났네. 김학수 선배하고 저도 때 나와갖고 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달 동안 한 거를 지금 한 15분 정도 프리토킹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이야기. 뭐라도 자기 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지금 주문 카톡에도 주면 올려드릴 거고 아니면은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준비를 하고. 네. 우리 저 준비를 못했는데요. 예. 앞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1일에 보면 제일 좋고 만약에 못 오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뭐 줌으로도 다닐 거야. 정 못 오면 줌으로라도 연결해서 그 시간에 못 오면 우리가 와인 마시면 집에서 와인 한 병 넣고 줌으로 연결하면 같이 마시는 거예요. 못 오면 사무실에서 딱 와인 놓고 앉았으면 원격으로 다 한잔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보면서 다 한마디씩 사람마다 영상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나 김학수가 하는 이야기나 김일아가 하는 이야기나 다 생각이 다 달라도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방산동 말씀하시죠. 방산동 오시면 돼요. 오시던가 아니면 줌으로 연결할 테니까 사무실이나 집에서 줌을 연결하세요. 바로 옆이시니까 오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쫑파티 여기서 못하니까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질문 안 하면 역질문합니다. 아니 저는 일단 현정주 PD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일단은 영상을 뭐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년 전에 찍었던 작품을 요번에 이제 한번 네. 보시면서 정말 너무나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따로 이제 만나 뵙고 제가 지적 이렇게 조언 받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그 영상 문법이라는 거요. 그런 거 알고서 찍은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마추어는. 예. 그런 거 뭐 이때 카메라 어떻게 했고 뭐 네.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걸 줌하고 이런 거는 알고서 찍은 건 아닌데 그게 첫 작품 사람은 그 첫 작품일 때가 가장 열정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평생에. 맞아요. 그 기초적인 지식은 없고 열정은 컸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까지를 끙끙끙끙 대면서 만들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 여기 와서 영상 문법이라는 걸 내가 배웠었어야 돼.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롱샷 뭐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봤는데 정말 그 1917년인가 그 영화죠.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감탄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롱샷을 찍어서 영화를 뭐 할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거. 그래서 그 영상문법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은 물론 이제 거기서 전정민 PD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용어들을 다 인터넷을 유튜브로 치면 다 나오겠죠. 그렇게 산만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책이라든지 이 그냥 시중에 나오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좀 정리 잘 되고 왜 대학 교재들은 굉장히 또 두껍잖아요.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좋은 책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시고 물론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든지 PD님들한테 또 여쭤보든지 영화를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든지 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렇게 문법을 좀 제대로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책이나 다른 어떤 그런 것들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점심을 저희 김민아 씨랑 같이 하면서 점심 먹고 한 30-40분 정도 그 영상을 많이 코쳐 놓은 거를 또다시 같이 쭉 리뷰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영상 문법을 모르는데도 왜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영상 문법이 별게 아니고 내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감성이 흐르는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영상 문법이기 때문에 안 배워도 내가 보고 감동이 있거나 내가 보고 흐름에 자연스럽거나 하는 그게 영상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엮어서 용어로 만들고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영상학이라는 건 사실은 신문 방송학이나 영상학은 철학이나 사학과 다르게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실용적인 어떤 정보의 모음을 학문으로 만든 거거든. 우리가 실생활에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영상 문법이에요.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하던 걸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시중에 보면은 뭐 영화 이론, 영화 문법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도 뭐 여러 번 사서 읽고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그런 책을 한두 권 쭉 이렇게 독파를 해보면은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몽따주라든가 뭐 셔레이드라든가 아니면 뭐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돼요. 미라 씨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책은 그냥 ES24 같은 데서 영화에 대한 주제로 영화 예. 주로 영화를 갖고 우리가 영상이라고 텔레비전까지 나왔지만 옛날에는 영화였잖아요. 영화 이론, 영화 문법, 뭐 촬영 문법 뭐 그런 제목을 골라서 뭐 적당히 읽기 적당한 걸로 고르시면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관련된 거를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보완하면 돼요. 유튜브에는 엄청 있지만은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문법이라고 해서 네. 저 생각은 네. 영어 문법 잘한다고 영어 잘하니까 그러니까 문법에 갇히지 말길 바래요. 저 그렇죠. 생각은. 맞아요. 문법은 거꾸로 해석한 거지 문법에다가 영상을 맞추려고 하면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일단 몇 개를 만들다 보니까 AI 쪽도 만들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만들다 가장 보니까 영상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네. 관계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유명한 20분짜리 걸세 예를 들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영상 10개를 네. 초단위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자막을 언제 넣고 음악을 언제 들어갔고 몇 초를 넣고 몇 초를 분산을 했고 그걸 10개를 분석해 본 사람이 거꾸로 제일 잘하더라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현재에 인기 있는 어떤 다큐를
거꾸로 분석하는 게 정답의 교과서에 있습니다. 정답에 그럼 그게 걸어서 세계적으로가 정말 좋은 자료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내 않지만 생각에는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상 여행 영상을 만들 건가 여행 영상 아니면은 인간극장 같은 휴먼 다큐를 만들 건가 그러면은 인간극장 한 회분을 보면서 아까 그 구성한 표 있죠 분석을 해 영상 오디오 베리에이션 자막 스토리보드를 네, 그 스토리를 역으로 만들어 보는 거지. 역으로 만들어 보고 거기 나온 영상을 영상목을 앞으로해서 줌 들어갔네, 패드했네, 뭐 그래서 좀 영상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 더 쉽게 그래서 그거 해보신 인간극장이라든지 또 다큐 중에서 관심 있는 그 독립군 하셨으니까 그런 다큐를 하나를 분석을 한 두세 개만 해보면 고민이 되는 게 내가 만들었을 때 고민한 것을 제작한 걸 보고 분해를 해봐서 아니 뭐 이게 자동차를 옛날에 현대 자동차가 벤츠 같은 거 수입해서 싹 분해해갖고 개발했던 자동차. 네. 마찬가지로 영상을 분해를 하는 거죠. 이제 저는 AI 쪽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학수 PD님 이제 아시겠죠? 프롬프트를 넣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제가 AI와 이 네. 아날로그 감성의 영상 네. 문과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만 넣어서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70점짜리거든요. 네. 그 챗GPT가 내가 키워드만 넣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라고 만들어주는데 그게 70점짜리예요. 70점짜리 정도 된다고요. 네. 근데 이걸 90점짜리를 올리려면 자기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남을 즐겁게 하려는 자기 자세가 들어가서 평상시에 사물을 관찰할 때 화면 관찰을 해서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요소를 평상시에 발견해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챗GPT가 써준 스토리에다가 자기 플러스를 하지 않으면 플러스 당연히 그 조명도 다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조명의 그렇죠. 위치라든지 네, 제가 프롬프트를 그래서 잘 나오는 이미지를 갖고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 연출법이 있으니까 네네.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맨날 물어보면 왠지 이제 백 조명으로 명령어를 내릴 때 그림을 플랫한 조명은 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백 조명을 주게 광고 조명의 거의 다는 사이드 조명이 아니고 백 조명이 그래서 왜 그러냐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 게 재미있게 안 보는 그림을 봐야지 낯설게 보이려고 훨씬 더. 그래야 재밌지 익숙한 그림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 재미적 관점에서는 익숙한 그림은 재미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영화 연출, 영화 촬영, 뭐 영화 편집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 꾸준히 그래서 만나면서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열정만 있다면 계속 이야기를 감사하고 함성하죠. 한게 되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짜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제 우리 세 명을 중심으로 한 이 모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AI 좀만 정리해 주세요.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AI 교육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지금 교육 당국,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뭐 경기도나 각도에서 각 학교에다가 AI 내지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기획 강의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 챗GPT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리가 먼 엉뚱한데 돈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생생 챗GPT를 갖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만들 때 동영상 동화 네. 웹툰이 아니고 동영상을 만화영화를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게끔 교육하는 교사를 교육을 해보자. 그 교육하는 거를 지금 3월달에 벌써 예산이 떨어져서 각 학급마다 계획서가 있는데 초창기 3월달에 바짝 당겨서 여기 앉는 몇 사람이 뜻이 있으면은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뭐 각급 학교나 뭐 이런데 넣어서 지금 생성형 챗GPT로 아이들이 동화를 영상으로 하는 거를 몇 달이면 애들이 할 수 있다. 너무 쉽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면서 확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뜻이 있는 만약에 저 사람은 프로젝트가 오케이가 되면
되고 김미라 씨가 거기에 강사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텀이 있을 때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사를 위한 강사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희 해보세요. 볼 때는 두 분은 좀 조금만 더 교육을 받고 또 애들이 관심사가 여러 군데잖아요. 꼭 동화만 아닌다고 애들이 또 거기서 이제 또 미래에 또 이게 주역들이 애들의 나오는 거고. 관심사가 다양한 것을 나의 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드림 디자인도 할 수 있거든. 내 꿈이 뭐라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림 동화에 국한되지 네네. 않고 네. 그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는 자기 목소리를 더빙하는 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자기 목소리로 자기 자기 목소리로 친구들, 해놓고 자기 친구들이랑 그렇죠.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일 빨리 따라오는 게 이제 김미라 씨하고 안산아 씨인데 두 분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와서 이왕 맛을 봤으니까 그게 좀 합류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산에서 하도 트레이닝을 해서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면은 그런 분들 갖고 이 교육 대상이 커지면은 크루를 몇 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시작을 하면은 아직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 우리가 조금 빨리 그걸 선점을 해서 교육배다 내면은 분명히 난 땡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을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왜냐면 이 AI는 공부하는 순간에 바로 새로운 교수니까 새로 계속 바꿔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걸 계속 빨아들이는 걸 김학수 강사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두 분이 엄청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우리 방에 올리고 있거든. 다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이 방에 들어와서 이 방을 그걸 유지하면 더 좋고 안 되면은 누구니 빠져나가시면 다른 방을 만들더라도 계속 AI와 영상과의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도 이 AI와의 영상을 접목해서 뭘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할 수 있고 꼭 초등학교 대상의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가 보통 이제 뭐 조금 젊은 분도 있지만 한 50대 되면은 손주들이랑 놀기가 좋거든요. 그럼 이게 더 가면 유치원도 갈 수 있어요. 유치원들도 애들은 이제 너무 막 우리 손주가 지금 이제 4돌이 돼 가는데 엄청 빨라. 내 생각은 곧 만지게 동화 만들겠냐라는 벌써 이제 동화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손주한테 이제 그러면 시장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건 1%에 덜 정도로 빨리 가는 쪽이고 우리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면은 100%의 전민은 안 오더라도 한 10%, 20%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동화반에 민교수 동화반에 이제 들어서 김미라 씨랑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동화를 만드는 우리는 동화책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과거에는 책을 줬잖아. 네. 지금은 네가 만들어서 봐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동화책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똑똑한 사람이 동화책을 만들면 그 책을 서점에서 사서 보는 시대에서 동화책을 나이가 만들어서 보는 시대로 변화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ChatGPT의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각자 동화책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보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 교수는 거기 팀은 동화책을 지금 만들면서 책을 옛날 식으로 책을 읽자는 거고 저 관점은 개인이 동화책을 만들어서 자기가 재미있는 걸 만들어서 보자. 친구하고 나눠서 보는 거야.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민 교수님은 책을 아주 정통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화까지 하는 그건 거고요. 우리 전통이 예, 예. 전통적이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거를 동화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나눠서. 김감독님처럼 내 손주 이름을 달아서 누구 새로 친구들끼리 대화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면서 이런 그게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게 교육자로서. ChatGPT를 활용한 네. 미래 세대의 교육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우리는 교육자로서 동화책을 예.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책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책을 만들어서 자기 친구하고 교환해서 보는 시대지. 지금 어떤 교사는 ChatGPT를 못 쓰게 해요. 숙제를 내는데 ChatGPT를 잘 써서 숙제를 만들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과거의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동화책을 주려고 그래. 지금 세대는 이제 저 미래 세대는 동화책을 주는 게 아니고 동화책을 만들어서 보는 세대라고 봐. 그만큼 다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노래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교환해서 보는 시대라고 봐요. 어린이가 요즘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역할극을 시작을 할 때가 제일 힘들대요. 그러면은 부모들 할아버지 다 앉혀놓고 제가 선생을 해요. 그다음 요즘 내가 힘든 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고 내가 맨날 토끼거든. 맨날 가 지는 거북이하고 내가 거북하자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얘들은 자기가 동화를 만들어.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와 책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동화 작가의 좋은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스토리텔링은 애들이 직접 한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럴 수도 있다 이거. 것만 가르쳐 주는 거지. 자기의 동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동화를 우리가 근데 만들 수 우리가 이제 있게. 동화는 전통적인 동화는 공부를 해야 돼. 그건 공부를 하고 네. 애들이 다 알고 있어. 부모들이 너무 극성해서 온갖 동화를 다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주인공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만든 약간 바리에이션이 있는 그런 동화를 지가 만들게끔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 영상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그 발상을 달리 하려고 해요. 기존의 시장을 따라가기는 우리는 동화를 그 출판 쪽으로 나는 입장에서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예 지네들이 만드는 쪽으로 가르쳐주면 어쩔까? 우리는 영상까지도 가능하니까. 저는 행운이네요. 양쪽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능력만 되면 능력만 챗 GPT 시대에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너무 일반화됐어. 근데 그것이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아직도 지금 그가 좀 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영상과 챗 GPT를 통한 뭔가 시장을 개척하는 게 낫다. 그래야지 조금 더 앞서가는 거다. 응? 같은 1% 시장에서 우리가 0.1%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접목된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들의 수준은 이렇게 말하면 초등학생 수준은 중고등학생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GPT 때문에. 상상력이. GPT 때문에.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ChatGPT를 안 쓰고 공부를 하면 초등학생이 그걸 추월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그 시뮬레이터도 특이점이에요. 세상이 무서운 거지요. 후배가 나가 추월해버려요. 최 대표님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신가요? 저는 질문을 찾습니다. 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한테 막걸리 사면 제가 아는 거 다 가르쳐드릴게요. 아싸.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걸리요? 뭐라고 했어요? 막걸리요? 언제요? 다음 주. 막걸리. 오늘은 지난번에 저기 우리 치맥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예. 거기로? 예. 예, 예. 우리 예, 예. 저희가 추기하자.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기적의 시작이라는 근데 영화를 보고 내용이 뭐예요? 무슨 얘기니까 예수가 광고라던데요. 아, 주장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더 알려줬어요. 내한테 제주도 맡기겠다 싶어. 아, 오셨네. 내가 이제 출발하는 궁금증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 그 중에 이제 인동기가 들어가서 더욱더 재밌을 것이다. 그런 데는 좀 약간 딴 소리가 인간동 씨 이거 누가 안 하죠? 살아서 나면서 많이 저도 소원이 중에 생각했어요. 되게 처음 봤어요.
이게 목격자의 의견을 절대 보지 마세요. 여기다 만들면 제가 조만간 아마 3월 1일 날 제가 발표할 수 있어요. 아니 3월 1일 날 우리 금요일 날 단순대가 아니 근데 제가 뭘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고생하셨어요. 또 오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영상 쪽으로 솔직히 또 이제 이거를